오늘도 심리에 나섰는데 이 속도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빠르게 전원합의체가 합의기를 연속해서 여는 것은 처음 보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재명 전 대표의 이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측면에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통은 대법관 4인으로 이루어진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진행을 하다가 이것이 소부에서 판단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 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함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내지는 소부에 있는 이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부에서 심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물어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부에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지정을 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요. 두 번째는 회부한 당일 오후에도 곧바로 합의기일, 즉 이 대법관들이 일종의 평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회부한 당일 오후부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이틀 후인 오늘 또다시 이 합의기일을 가지고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들여다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통 합의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주 세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월 1회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번 달 들어 두 번째 합의기일을 가진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대법관들이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장 주목되는 건 대선 전의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일 텐데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에 이 전 대표의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 한 달 만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이번에도 전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은 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라는 발언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냐 이것을 두고 한 달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벌써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가진 만큼 아마 한 달 안에 빠르면 한 달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도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해서 발언을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이제 우리가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고 기각, 즉 2심에서 선고했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이땐 당연히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 파기 환송, 즉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관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유죄 취지로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파기를 하면서 다시 2심 재판부로 돌리는 환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경우에 쓰는 파기 자판, 즉 원심의 결론을 파기한 다음에 이 대법관들이 자판이라는 것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판을 내리는 것인데 만약에 파기 자판의 결론이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미만의 결론일 경우에는 이번 대선 출마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 100만 원 이상의 파기 자판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2심이 무죄 취지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 이유는 2심에서의 무죄에 대해서 법률상 문제가 있다라고 대법관들이 판단할 경우에 자판을 하려면 그 형량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형량을 결정하는 기관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유죄 취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파기에서 환송을 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2심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2심에서 그 파기환송심에서의 결론까지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또 파기환송에 가서 2심이 열린다 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상고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일찍 나올 수 있어도 파기 네. 자판으로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못하게 되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전원합의체 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탄핵 심판 평의 과정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형사재판이지만요. 이 3심 같은 경우엔 사실심, 즉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 즉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대법관들이 일종의 헌재에서의 평의처럼 대법관이 함께 모여서 이 사건의 쟁점은 어떠한지, 원심의 판결이 이게 상당하고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혹시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대법관들끼리 비공개 일종의 회의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겪어봤던 이 헌재 평의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튼 해서 합의 기일, 이 합의 기일을 통해서 대법관들이 협의를 거쳐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이 파기환송에 이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다수가 상고기각, 즉 무죄가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상고기각, 즉 무죄 취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주심으로 배정된 대법관이 박영재 대법관인데 이분은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일종의 회의 과정이다, 협의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절차를 주도하고 심리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심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심 같은 경우에 역시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 어떤 더 가중치를 두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동수로 나왔을 경우엔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드를 쥐게 됩니다. 따라서 주심은 그 협의 과정 중에 심리를 좀 주도하고 절차 진행을 돕는 과정을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대법원은 그 법률심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따로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 신문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심리를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전의 선례를 많이 기억해 보시면 이 중요한 전원합의체 결론에 이를 때 공개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각 변호인과 또 검찰에서 나와서 진술을 하는 그런 공개 변론의 장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원칙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공개 변론의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저명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을 필요성, 학계의 진술을 들을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개 변론을 열 수 있고요. 공개 변론을 열 때는 이 변론 준비 사항을 각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개 변론을 열 것인데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점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대법관들이 해당 변호인에게 혹은 검찰에게 이 준비 사항에 대해서 내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변호인과 검찰에서는 준비를 해서 이 공개 변론에 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의 선례를 보면 사실 형사재판에서는 공개 변론을 연 예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공개 변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면 심리를 통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빠르게 공개 변론 기일도 지정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는 이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자, 1심과 2심의 판단이 왜 달랐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달랐는데요. 말씀 주신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이 고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가 단체 사진 중에 이 두 사람이 유독 있는 부분만 도려낸 거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는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1심 재판부에서는 마치 이 발언은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해외 순방 중에 이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봤고요. 예. 그렇지만 2심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고 조작됐다라는 강조하기 위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현동 용도 이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이재명 전 대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2심에서는 이 또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면 이 압박을 협박 내지는 이 직무유기나 여러 가지에 관련해서 개인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래픽에서 또 이재명
전 대표 측이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사실 오인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상고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이거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는 상고 이유에는 사실 오인이 아니라 이 법률 오해 부분, 그러니까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위배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양형부당이나 사실 오인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양형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들 때 상고 이유를 삼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아니고 또 현재 사실 오인에 대한 검찰의 주장만 된 것이라서 이것은 법률심인 이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키워드는 경우의 수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예측이 쏟아져 나온 건데요.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심 배정, 전원 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이 됩니다.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도 진행되던 재판을 갑자기 멈출 수가 없고 또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 행보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경국 기자입니다. 대법원 앞에 놓인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경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이 경우 무죄가 확정되고 이재명 전 대표는 문제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반면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파기환송 재판 진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거센 정치적 비판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사건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돼 불소추 특권이 생길 경우 재판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2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 직접 형을 정해 선고하라는 건데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중복 기소가 확인돼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파기환송이라는 절차를 두고 대법원이 형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